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사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어떤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회사별로 다른 양식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결국 뭐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방법은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업에 투입되는 자원, 사람, 장비, 자재들에 대한 투입량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 단가를 곱하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 밑부분에 노랗게 된 부분은 그 공사 자원들을 나열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실제로 계산해내는 그런 시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엑셀 시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넣고 그냥 수식을 넣으면 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요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공사비를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BOQ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단가를 넣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항목은 그 BOQ에 있는 작업 항목의 번호 그리고 BOQ에 있는 작업의 이름 그리고 물량 단위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나름 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BOQ에 있는 내용들, 이 작업들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나눠서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우선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들이 그 작업에 투입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엑스카베이션이니까 굴착 작업이죠. 굴착 작업에 투입되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엑스카베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선택한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작업을 좀 선정해 본 거예요. 자, 굴착이라는 작업에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엑스카베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견적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작업의 양, 작업의 난이도, 작업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엑스카베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계산을 위해서 엑스카베이터 1큐빅미터, 1큐빅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 바켓 사이즈, 바가지 사이즈가 용량이 1큐빅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죠. 사람은 작업 반장, 이건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이건 작업 반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견적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호수, 뭐 신호수도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선택해 봤고, 그 다음에 보통 인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투입 자원 중에서 그 작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자원, 굴착 작업이니까 당연히 이 장비가, 엑스카베이터라는 장비가 생산성을 좌지우지하겠죠. 예, 그것을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된 자원들은 요 밑에 실제 계산을 위한 요 밑에 시트에 나열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원이 결정됐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자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카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원으로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이스카베이터의 사용 기간을 산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카베이터의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카베이터를 며칠 사용했느냐, 몇 달 사용했느냐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단위를 우리가 적용할 거냐를 일단 이제 선택해야죠. 그래서 데이, 일을 선택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엑스카베이터가 며칠 필요한지를 이제 계산해 내는 건데요. 그 계산을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씩 생산해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뭐 공식을 활용해서 알아낼 수 있고 경험치 또는 실제 그 작업 데이터 이런 것들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일단 요 일당 생산성을 산출해내는 방법은 이건 다음 회차에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하루에 1000큐빅미터씩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엑스케베이터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물량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 위에 있는 요 물량, 엑스카베이션 요 물량, 10,000큐빅미터라고 하는 것은 비옥회에 있는 물량이죠. 이 비옥회에 있는 물량하고 실제 작업해야 될 물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굴착을 하는데 더 팔 수 있잖아요. 더 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비옥회는 10,000큐빅미터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작업에서는 12,000을 작업해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가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증은 여러 작업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된 콘크리트가 전부 작업에 그대로 다 쓰이지 않잖아요. 일부는 버려지기도 하고 또는 잘못해서 다시 걷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물량보다 실제 사용되어야 될 또는 작업해야 될 물량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할증을 항상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12,000 했죠. 그러면 이제 작업량은 굉장히 쉽게 산출되죠. 12,000이라는 물량이 있는데 하루에 1,000씩 할 수 있으니까 12일이 소요될 거다. 그럼 이 12일을 이 엑스커베이터의 퀀터티 안에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사람들은 이 인력들은 장비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무조건 현장에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작업의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키 엘리멘트를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엑스커베이터의 투입 일수가 결정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반장 여기 이제 한 사람 들어갔다는 거죠. 신호수도 한 사람 들어갔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보통 인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단가는 한 사람의 단가가 들어올 테니까 24가 표기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되면 나머지는 산수예요. 예, 이제는 이제 비용을 산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원의 퀀터티하고 유니티가 좀 더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단가만 알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자원별로 적용되어야 될 단가를 조사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적용하면 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비가 들어갈 거고요. 장비비는 상각비하고 정비비, 뭐 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 보관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상각비하고 정비비만을 견제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이 상각비하고 정비비의 일당 단가를 여기다 쓰시고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머티리얼인데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에 유류가 들어가잖아요. 윤활유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유류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고 금액이 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전체 작업이 하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그냥 하청 단가만 적용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 레이버 인력인데 인력은 현지 인력이 있고 외국 인력이 있을 텐데 이제 가정해야죠. 이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카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인력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엑스카베이터 운전원이죠. 운전원에 대한 단가를 여기다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작업 반장은 포린 한국 사람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인 작업 반장에 대한 단가를 또 써놓으면 되겠고 신호수 보통 인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직종의 단가를 확보된 단가 이건 조사해야겠죠. 단가를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 총체적으로 요 금액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 총체적으로 요 끝에 만불이라고 하는 그 공사비가 나오면 우린 결론적으로 이제 단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전체 비용을 요 만불이한 전체 비용을 위에 있는 BOQ 단가 왜냐하면 BOQ에 있는 물량당 비용을 우리가 산출해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작업 물량이 아니고 나눌 때는 이 BOQ 물량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물량당 1kg당 1불이라고 하는 단가가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직접비니까 여기에다가 간접비, 현장 관리비, 본지사 관리비, 이익 이걸 별도로 산출해서 이 직접비에 반영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요 BOQ의 요 항목, 엑스카베이션 항목에 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단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 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쉽게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